안녕하세요. 맨유 대사관 맹사관입니다. 지난 토요일 밤 맨유와 에버튼의 리그 26라운드 경기가 있었는데요. 전반에만 2골을 실점하면서 끌려가다가 브루노의 환상적인 프리킥골, 오그라테의 중거리 데뷔골이 들어가며 2대2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할 콘텐츠는 맨유가 지난 경기에 비해 어떤 부분이 나아졌고 경기 중에 어떤 부분이 약점이었는지 알아보는 오답노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의 오답노트. 오답 1. 브루노의 홀딩 미드필더 활용. 우선 오그라테가 복귀하면서 토트넘전과 다르게 중원에서의 볼 소유 싸움이 된다는 게 가장 유의미했습니다. 지난 토트넘전에는 오그라테, 마이누, 콜리어 모두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브루노, 카세미로 투블런치 전술을 들고 나왔었는데요. 활동량과 폼이 줄은 카세미로가 3백을 보호하는 홀딩 미드필더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브루노가 최후방까지 떨어져서 그 역할을 맡게 되었고, 토트넘의 존슨과 손흥민이라는 강력한 왼쪽 사이드를 막히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맨유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만들어줄 브루노가 사라지게 되고, 활동량과 폼이 죽은 카세미로가 중원이 되면서 너무나 쉽게 경기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오답 개선, 돌아온 오그라테. 이번 경기에서 오그라테가 돌아오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보완되었고, 결과적으로 점유율 63%를 달성하면서 중원 지향적 패스 플레이가 지난 경기에 비해서 많이 발전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브루노가 포지션상 좌측 윙어에 배치되면서 진진성 좋은 도로가 짝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왼쪽에서 둘의 합작 플레이메이킹이 돋보이는 경기였습니다. 오답 2. 망한 패스워크. 전반에는 수수히 맨유가 축구를 안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동기부여가 없는 팀처럼 플레이하는 것 같았고요. 선제 실점 당한 후에는 정말 뛰기를 싫어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맨유가 패스 미스가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 패스가 들어오는, 그리고 패스가 들어갈 자리에 선수들이 유동적으로 움직여주면서 미스가 나더라도 볼 소유권 확보를 하면 되는데, 로테이션 없이 나오는 라인업 때문인지 에너지 레벨이 너무 딸려 보였고 선수들의 절박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답 개선, 아모림의 용병술. 정말 몸이 무거워 보였던 카스미르를 빼고 정통 윙어 가르나초를 투입해서 부족했던 사이드 공략을 도모했고, 스토퍼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고 경기 시작 1분 만에 부상을 당해 힘들어 보였던 마즈라위를 빼고 요루를 투입해서 스토퍼 없는 3백을 형성했습니다. 요케레스루를 잘 수행하지 못했던 호일룬을 빼고 오비마틴을 투입하였고, 이러한 교체는 저번 경기에서 지적받았던 늦은 교체를 빠르게 도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반 70분부터 승기가 넘어오게 되면서 맨유의 경기력이 돌아왔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번 경기는 벤치도 다 유스였어서 교체를 못했었던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맨유 유스애들 유스리그에서 현재 2등을 기록하고 있고 시도해볼만한 옵션들입니다. 과거 퍼기의 아이들처럼 아모림의 아이들이 새 시대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맨유의 숙제. 첫 번째 숙제는 아마도 세트피스에 대한 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맨유는 세트피스 공격, 수비 둘 다 취약하다고 평가받아왔는데요. 세트피스에서 공격했던 맥과이어 헤딩 딸깍 옵션밖에 없고, 수비에서는 12월 20일 토트넘전, 23일 본머스전, 1월 17일 사우스햄튼전, 또 이번 경기에서 첫 실점 장면 등등 세트피스 수비에서 반복적으로 약점을 드러내면서 실점을 허용해왔습니다. 오늘 운 좋게 세트피스로 2골을 넣었지만 브루노, 오그라테,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수 개인 능력에 의존한 득점인 것 같았습니다. 좀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세트피스의 전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비 상황에서는 누가 누굴 마킹해야 되는지 아직 확실한 체계가 잡히지 않은 모습이었고, 공격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유동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 위치 연습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제 2. 호일룬의 활용. 제가 개인적으로 전반에 에너지 레벨, 투지가 보였다고 볼만한 선수는 브루노, 오그라테, 호일룬, 도루구 이 정도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호일룬은 오늘 패스 정확도 100을 찍고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는데요. 하지만 70분 만에 교체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모림 감독을 정말 지지하지만 호일룬의 활용에 대해선 물음표를 띄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완성형 공격수라고 평가받는 요케레스도 처음부터 아모림 볼을 잘 구사해주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호일룬에게 너무나 요케레스 불을 찾는 느낌입니다. 다른 맨유 선수들에게는 어느 정도 전술적 유연성과 타협점을 찾으면서 보완해내고 있고, 심지어 오늘 호일룬의 교체로 나오는 오비 마틴에게도 전술적 자유를 일부 부여했던 아모림이지만, 유독 호일룬에겐 엄격한 아모림입니다. 정통 윙어라고는 가르나초밖에 안 남아서 주위에서 압박 분산해줄 선수도 없고, 빌드업 시에는 삼성까지 내려와서 볼을 지키는 역할까지 맡고 있는데요. 아직 정통 스트라이커로도 성장해 나가는 중인 호일룬에게 완성형 스트라이커처럼 볼도 지키고 윙어도 없이 혼자 돌파를 만들어내고 마무리까지 요구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숙제 3. 지르크지의 활용.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지르크지를 2선으로 활용할 거면 체형 관리부터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릴스 동영상이 있는데요. 토트넘전 맨유의 수비 형태 중에 5-4-1 형태로 수비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르크지만 압박을 나가지 않고 뛰지 않고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장면에서 맨유는 실점을 하게 되고요. 이번 경기에서도 지르크지는 자기가 볼을 잡고 있을 때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주려는 움직임, 경기에 대한 진실성, 이런 부분이 안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볼을 이쁘게 차고 타락하게 되면 뭐합니까? 볼 끌다 실점이 이어질 뻔한 장면. 3선, 2선에서 연계에 집중한다고 했지만 패스 성공률 68%, 볼 경험 실패 11번, 빅찬스 미스 1회, 결정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감도 안 잡히고 답답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맨유가 토트넘전 그리고 이번 에버튼전 달라진 모습과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지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맨유가 이런 숙제들을 개선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경기에 대한 오답노트도 빠르게 준비해 볼 테니 구독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사관이었습니다.